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억 임야 경매 사건 92억 낙찰 이유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입찰표 작성 시 실수 방지 요령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31일 이데일리에 9억의 경매 붙은 임야 92억 5179만원의 낙찰 왜?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어 아하, 또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짐작하면서도 어떤 사연인가 궁금하여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임야 경매에서 최초 감정가 27억 8천만원대에서 5번 연속 유찰되어 6회차 최저가 9억 1천만원대의 10배가 넘는 92억 5천만원대에 낙찰되어 낙찰가율이 331%였는데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인 실수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된 다음날 바로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 상태라 이에 따라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입찰 보증금 9,100만원을 날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를 보고 본 사건에 대하여 제가 알아보고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명이 공동 소유를 한 물건이고 갑구에는 압류가 있다가 말소되어 소유권 이외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된 것이 없는 권리상 아주 깨끗한 물건으로 단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는 사건으로 공동소유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여러가지로 무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공동소유지만 지분 경매도 아닌 일반 물건과 같은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할 수 있는 사건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낙찰 결과가 나온 것은 공동소유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입찰 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거의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이번 사건처럼 입찰 가격을 최저가보다 몇 배 이상 더 쓰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입찰 가격보다 거의 정확하게 10배 정도를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쓴 경우로 보면 맞을 것이고 말 그대로 단순한 실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정상 가격보다 몇 배 더 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작전상 채무자 측에서 빚을 갚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뭔가 사정이 있어 빚을 일부러 늦게 갚으려고 경매 진행을 끝내지 않고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 채 채무자 측에서 꼼수를 부려 고의로 입찰 가격을 정상보다 몇 배 이상 더 높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일반인들보다 너무 높게 써서 잔금을 못 내 보증금이 몰수되어도 몰수된 보증금이 배당하고 난 후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상 가격보다 2배를 더 쓰든 100배를 더 쓰든 어차피 잔금은 안 낼 것이고 그때 몰수되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내면 되고 이런 작전으로 다른 사람의 낙찰을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빚을 갚기 위한 시간을 벌거나 일부러 빚을 늦게 갚기 위한 경우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2005년경 이런 방법으로 최저가 6천만원대에서 입찰 가격을 3억원이라고 쓰는 것을 보았고 몇 년 전에도 한 토지 경매에서 19번 연속 재매각이 계속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수로 정상 가격보다 거의 정확하게 0을 하나 더 붙인 경우를 막으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고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나은 방법은 입찰표를 매각 기일 전날 소신껏 미리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도 쉽습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 입찰표는 매각 당일 경매 법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온 경우는 예상보다 좀 높여 쓰고 적게 온 경우는 좀 낮게 쓴다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자기 소신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도저히 입찰 가격이 결정이 안 되어 입찰표에 다른 것은 다 써놓고 입찰 가격만 매각 당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과연 얼마를 쓸 것인가, 내 사건에 다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밤이 새도록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시로 잠이 깨는 바람에 몽롱한 상태에서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런 경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각 당일 분위기를 보느라 마감 시간에 다 되어 입찰표를 쓰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입찰표를 쓰다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매각 당일 법원에 가는 동안 차가 밀리는 등 변수가 발생하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급하게 쓰다 보니 입찰 가격을 한 칸씩 앞으로 당겨 쓰는 바람에 이번 기사와 같은 실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16회차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신껏 입찰 가격을 정하게 되면 같은 사건에 몇 명이 입찰을 하든 이등과의 차이가 얼마가 나든 하등의 관계가 없고 굳이 입찰표를 매각 당일에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 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매각 기일 전날 입찰표를 미리 쓴다면 쓰다가 잘못 쓴 경우에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입찰 가격을 써놓고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단위를 맨 뒤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하면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맞게 썼나 확인하는 것이고 다 쓴 다음에는 입찰 가격 바로 앞에 규정에는 없지만 기호 W 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글 단위에 맞게 썼나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표를 매각 기일 전날 미리 쓰고 입찰 가격을 적은 후 단위를 뒤에서부터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고 입찰 가격 앞에 기호 W 원 표시를 하게 되면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는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건 입찰을 하는 경우는 더욱더 입찰 전날 입찰표를 쓰는 것이 이런 실수도 막을 수 있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매각 당일 서두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입찰을 하면서 매각 당일 입찰표를 쓴 경우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을 몇 배 더 높게 쓰는 두 번째 경우, 즉 채무자 측에서 작전상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입찰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 재매각에 계속 입찰하였다가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수는 없고 계속 들러리만 서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은 포기하고 다른 사건에 관심을 갖는 방법으로 경매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입찰표 작성과 관련하여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방심하여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니 평소에 습관을 들여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일이 없이 늘 성공하는 투자가 되길 빕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16회차 유튜브 혼자서 입찰 가격 정하는 요령 1 누구나 쉽게 3회 총정리 시리즈에서 소신껏 입찰 가격을 정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